안녕하십니까. 오늘 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가당착. 자가당착이란 말은 바둑에서 뜨는 말인데요.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브리핑을 너무 잘했는데 그 브리핑을 너무 잘하다 보니 상대가 역으로 그 질문에 대답이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전철역이 오픈하니까 지금 사두시면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여기가 여건처니까 몇 년 지나면 또는 1년 2년 지나면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스스로가 브리핑을 하다 보면 그 질문에 이런 답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팔지 말고 6개월 뒤에 파시면 좋잖아요. 왜 지금 팔아요? 이렇게 질문이 거꾸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자기 현장이 너무 좋은 거를 이렇게 설명을 포장을 잘해서 설명을 잘하다 보면은 그렇게 좋으면 가지고 계시지, 임대 놓고 왜 파세요? 또는 설명 듣고 보니 정말 좋은데 그러면 브리핑하는 선생님은 여기 하나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브리핑을 너무 잘하다 보면, 또 너무 긍정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초보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참 난감했어요. 왜냐, 설명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상대가 그런 질문이 훅 들어올 때는 미처 준비 안 된 답변이 있다 보니까 좀 답은 했지만 돌아서서 녹음한 걸 뒤돌려 보니까 참 궁색한 답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한 멘트에 브리핑을 하다 보면 간혹 그 질문에 자기가 걸려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바둑 용어로 자기 당착, 자기가 놓은 돌에 자기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데, 결론은 자기 브리핑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상대가 파고드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선생님은 이 건물 하나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파시지? 아니면 몇 달 뒤에 전철역이 오픈하면 그때 좀 더 비싸게 파시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내가 브리핑을 잘 하다 보면 그러한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초보 입장에서는, 또는 중급자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에 대처를 잘 해야 돼요. 아니면 너가 그렇게 좋은데 너는 왜 안 해? 아니, 전철역이 2달 뒤에 지나면은 곧 더 붙여서 팔 수 있는데 왜 6개월 뒤에 내가 더 붙여 먹는 거는 괜찮고 당신들도 더 붙여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때까지 조금 늦게 팔지? 가지고 있다가 이런 유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받았을 때에 분명히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그러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때 제가 궁색한 답변을 하고 난 뒤에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왜? 그 말이 맞잖아요. 6개월 뒤면 전철역이 오픈되면 그때 팔면 되지. 왜 지금 팔아요? 또 여기 앞에 뭐가 들어선다면서요. 아주 큰 게 들어온다면서. 그러면 그때까지 월세 받고 있다가 그때 파시면 이중적으로 이익이잖아요. 왜? 임대도 잘 나온다고 설명했으니 임대도 잘 누를 것이고, 그때 가서 팔면은 더 많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정말 다소 어떻게 보면 내가 브리핑하다 보면 내가 빠진 경우죠. 제가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겁니다. 선생님, 삼성의 회장이 옛날에 이건희죠.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이건희 회장이 돈이 없어서 자기 주식을 더 안 사겠습니까? 그 사람 돈 많잖아요. 근데 자기 주식 왜 다 안 가지고 있겠어요? 삼성 주식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어떻게 돼요? 팔잖아요. 좋은 걸 왜 가지고 있지 파냐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목적이 틀리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 파는 사람들이 건물에 욕심을 버리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두사이나 삼성이나 현대나 아이파크나 이런 사람들은 건물 좋은 거 자기가 하나씩 다 가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건물 지었던 거를 좋은 걸 하나씩 다 가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 목적은 지어서 파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지어서 당장 이익을 보는 게 이익이고 미래 가치를 봐서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게 유리한 것이지, 그때 가서 그 돈을 프리미엄 받아서 그때 파는 거는 다른 데 가서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다른 데 가면 그보다 더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다 매립지가 있어요.
바다 매립지는 큰 업체들이 메꿔서 팔면은 원래 없던 땅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공시지가란 것도 없고 그냥 메꾼 사람이 자재비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그거를 팔 때는 자기가 얼마든지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죠. 즉 투자 대비 수익률이 크니까 즉 건물 짓는 사람들은 그러한 더 큰 이익을 쫓아서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해도 되지만 그것도 역시 궁색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답변 중에 목적이 틀리니까 지금 분양한다라는 설명이 방식이 있고 하나는 더 뭐냐 하면은 아까 말한 돈이 많은 대기업들은 뭐 돈이 없어서 자기 주식을 파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 주식을 팔므로 해서 일반 개인이 이익을 보지만 자기는 그 돈으로 더 큰 이익을 보듯이 지금 저희 회사에 이 물건을 팔므로 해서 저희는 다른 데 더 큰 투자처가 있어서 선생님께서는 할 수 없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거를 저희 건물 짓는 사람들은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역으로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그럼 저도 사모님 또는 사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좋은데 왜 파느냐? 그 질문 정확한 질문인데 저도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저기 사모님 또는 사장님 자제분 계시죠? 아니 뭐 자기 딸이 이쁘고 훌륭하고 의사고 변호사고 이런데 어떻게 돼요? 남한테 계속 자랑하죠. 아유 우리 딸은 인류대학교 나오고 아니면 뭐예요? 우리 대학은 변호사고 판사고 우리 아들은 의사고 이렇게 자랑을 계속하면 그 남이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렇게 좋은 아들이고 딸이면 평생 끼고 살아. 야, 네 말대로 정말로 아들이 판사고 딸이 의사고 이러면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좋으면 데리고 살아. 얼마나 좋아. 병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이런 건 질문이랑 같은 거예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아무리 딸이 아들이 이쁘고 잘났고 성공해도 어떻게 돼요? 보낼 때 되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에 대처하는 거를 꼭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대처하는 방법이나 답변이 약간 쿨하게 나가야 돼요. 궁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거는 이런 것들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론 더 많은 답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답변을 못 구하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제가 이러한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많은 저보다 더 훌륭한 답변을 준비하셔가지고 그러한 자가당착 자기가 너무 브리핑을 잘했을 때 상대방이 반대로 태클이 들어올 때는 역으로 반대로 또 내가 태클을 거는 방법이 또 있고 또는 충실하게 설명을 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걸 하든 간에 답변이 쿨해야 되고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상대가 그렇네 듣고 보니 그러네 라는 충분한 설득력 있는 그런 답변이 나가야 이분이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고 계약하는데 부드럽게 계약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혹시나 이런 질문 받는 사람을 대비해서 잠깐의 팁을 드렸습니다. 물론 큰 노하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것들이 팁이 쌓여서 여러분의 노하우가 점점 커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